여러분, 혹시 좋은 부모란 어떤 모습일까요? 늘 바쁘게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헌신하는 부모를 떠올리셨나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바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생각을 살짝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좋은 부모의 자질로서 매칭이 되시나요? 저 역시 게으른 부모보다는 분주하고 바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사실 육아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데요. 다시 말해서 게으름이란 여유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육아는 장기전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여유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기들이 빠르게 자라나는 시기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쁘기만 한 마음으로는 육아를 길게 이어나가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았어요. 미국의 시골에서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의 이야기인데요. 그곳의 상황은 한국처럼 가까운 거리에 키즈 카페가 있다거나 어떤 학원 같은 시설이 많이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아이가 주변에 특별히 할 것이 없고 집에서도 긴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이가 참 심심하고 지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또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에 아이가 스스로 지루함을 깨기 위해서 자신만의 놀이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스스로 시간을 보내는 능력을 체득하게 된 것이죠. 저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극을 주고자 노력했던 엄마였습니다. 매주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매일 커리큘럼을 짜서 계획적으로 놀아주었어요. 저희 아이는 제가 계획한 것을 잘 따라오는 아이였지만 제가 준비한 활동이 끝나고 나면은 스스로 놀이를 찾는 것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 영유아기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계획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어쩌면 많은 자극 덕분에 발달도 빨리 되었고 말문도 빨리 트였지만은 사실 저는 조금씩 지쳐갔던 것 같아요. 저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또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거든요. 아이도 저에게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엄마만 더 찾고 매달리는 예민한 부분도 심해졌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조금 더 쉽게 육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몬테소리 이론에서는 아이의 행동이 부모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저처럼 부모가 모든 스케줄을 짜고 정해진 놀이를 함께 해준다면 아이도 스케줄 없이는 놀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여유를 가지고 조급함을 내려놓는다면 아이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몬테소리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차분함과 여유는 아이의 내면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부모가 차분할수록 아이도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부모의 여유는 아이의 자존감과 감정 조절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두르지 않는 부모에게서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성장할 기회를 가질 때 더 큰 자립심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획된 게으름이 아니라 정말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계획된 게으름을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갖는 육아로 점차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육아에서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당연히 해야 하는 옷 입기나 양치하기, 낮잠, 밥 먹기 등에 쉽게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시간 맞춰서 외출이라도 하려면 엄마 마음은 조급해지고 아이는 말을 안 듣고 큰 소리도 나고 한번 울고 전쟁 같은 상황이 펼쳐지죠. 저는 그래서 어른 기준으로 5분 만에 끝낼 일을 아이 기준으로는 많이 여유 있게 잡아요. 옷 입기 같은 경우도 30분 정도 전에 미리 시작을 하고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생각보다 많은 설명과 납득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급했던 마음도 줄어들고 화낼 일도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보다는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 낫잖아요.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아이에게 습관이 생기고, 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서 시간도 좀 더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학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책상에 앉아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제가 아이에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해서 한 조씩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가족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과일, 동물, 신체와 같은 여러 주제들을 아이에게 알려주는데요. 저는 사실 이전에는 매일매일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이가 제가 계획한 어떤 부분을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제가 계획을 변경했어요. 저는 한 주에만 주제를 정하고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방식으로 유동적으로 스케줄을 수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주 주제를 1에서 5까지의 숫자로 정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가 원하는 방법의 놀이로 시간을 보내되 자연스럽게 그런 주제를 끼워 넣어요.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숨바꼭질을 하면서도 숫자를 셀 때 조금 더 여러 번 숫자를 세본다거나, 과일을 먹을 때도 세어보면서 먹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한 주의 주제와 놀이를 연계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큰 틀 안에서 시간 여유를 많이 가지게 되니까 실제로 제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어요. 아이를 대할 때도 더 따뜻한 표현도 많이 하게 되고요. 아이가 하는 거친 행동에도 차분하게 대응하게 되고, 아이와의 관계도 더 안정되고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게으르게 그리고 여유롭게 육아를 시작해보세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여유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